안녕하세요. 보고또 보험 장팀장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어릴 때는 몰랐지만 이제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 부모님의 보험을 미리 가입해두지 않은 게 많은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에 관심이 없던 제가 설계사를 하게 된 이유가 주변에 아무도 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는 분이 없고 차라리 내가 공부해보자 하고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제 나이 또래도 어디 하나라도 아픈 곳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뭐 하나 가입하려고 해도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무엇보다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만만치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실손은 다들 가지고 계시죠?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보험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 얘기하게 될 다른 것들은 다 잊으셔도 실손만은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프게 되면 증상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의사가 검사를 하고 진단을 내려주겠죠. 그런 다음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검사 단계에서는 실비가 적용이 되겠죠. 진단 단계에서는 실비와 진단비가 적용이 되겠죠. 치료 단계에서는 약물 치료, 수술 등이 될 텐데 실비와 수술비에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실비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듯이 아프게 되면 가장 먼저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체 실비의 경우는 3개월 이내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으신 게 있는지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 여부를 물어보고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물어보고 같은 5년 이내에 11대 질병 여부를 물어봅니다. 여기서 11대 질병이란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 치질 등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유병자 보험은 3개월 이내에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치료,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을 물어보고 2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여부와 5년 이내 백혈병을 제외한 암 진단 및 입원, 수술, 치료 여부를 물어봅니다. 저번 주에 가입해드린 62세 여성분 실비입니다. 기존에 가입 거절이 되어서 5년간 기다리셨는데 결국 가성비 있는 회사로는 못 들어가셨고 대신에 방문 검진이 없는 회사로 들어가셨습니다. 안타까운 게 어차피 가입 거절한 회사라서 61세 이전에 가입하셨더라면 가격도 더 좋았을 텐데 했더랍니다. 자, 이제 실비가 준비되었다면 진단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게 되는 증상, 검사, 진단, 치료 중에서 대부분 실비에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암이나 뇌, 심장과 같은 내용을 진단받으면 수술만 하거나 아니면 치료만 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진단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건강공단에서 산정특례라는 제도로 90에서 95%를 국가가 부담을 하고 5에서 10%만 본인 부담이지만 급여 부분에만 해당이 되고 비급여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겠죠. 암 진단비는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갑상샘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은 유사암이라고 해서 일반암 진단금보다 20% 정도만 지급되므로 혹시나 4개가 아니라 5개에서 7개 많다고 하면 4개만 유사암으로 적용하는 회사를 찾아야 하겠어요. 위 4개를 제외하고 모두 일반암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 고객들을 분석해드리면 대부분 뇌졸중에만 진단금이 있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뇌는 막히고 쌓이고 터지는 순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뇌혈관 질환 100%, 뇌졸중 65%, 뇌출혈 9%만 해당됩니다. 요즘 저희는 건강검진을 자주 하고 예전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처럼 아픈 걸 꾹 참지 않고 바로 병원에 가기 때문에 혈관이 막힌 걸 발견할 확률이 높아서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으로 보상 범위를 넓히셔야 합니다. 심장도 마찬가지로 약관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하지만 좀 더 범위가 넓은 심혈관이라는 게 생겼고 가족력이 있거나 여유가 있으시다면 가장 범위가 넓은 심혈관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준비해야 할 보험으로는 수술비, 간병인, 재가급여 등이 있는데요. 우선 실비와 3대 진단비로 튼튼하게 준비하시고 나머지도 필요 여부에 따라 준비하시면 되세요.
부모님이 필요한 보험 중 좀 헷갈리는 듯한 3가지 보험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 100점 가성비 플랜도 공개할게요. 치매보험은 치매를 확인할 수 있는 CDR 검사로 치매 점수를 바탕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경증, 중증도, 중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경증 치매는 500에서 1000만 원, 중증도 치매는 2천만 원, 중증 치매는 3천만 원을 매월 나눠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요양보험이나 재가급여에 비해서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치매 점수가 아닌 인지지원 등급만으로도 치매보험보다 장기 요양보험이나 재가급여가 더 좋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요양보험은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정책인데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65세 이상인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가 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2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지원을, 시설급여는 노인요양공동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이용 시 등급에 따라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는데 개인보험을 또 준비해야 할까요? 치매 환자로 분류되는 인지지원 등급을 받는 경우 월 60만 원 정도인데요. 6시간에서 8시간 노인 유치원 비용이 4만 원 정도 드니 15일 정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회사가 상품을 만들었고 재가급여보험, 인지지원 등급보험, 노치원보험 등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보험은 치매와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들이 장기 요양 1에서 5등급으로 수급자가 되었을 때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가입 시 설정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자녀분들이 알아보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간병인 보험이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을 하게 되었을 때 거동이 힘든 상태의 환자를 간병해주는 간병인을 직접 보험회사에서 파견해주는 지원일당과 직접 고용해서 쓴 비용만큼 보장받는 사용일당 보험으로 나뉘어집니다. 우선 간병인 비용을 알아볼까요? 평균 간병인 사용 비용은 평일 12에서 15만 원 정도이지만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추가 부담이 있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하루 간병인 비용이 15만 원 전후이기 때문에 하루만 고용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나 한 달 그 이상을 사용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달을 사용한다면 450만 원의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 수술 비용은 실비나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간병인은 따로 지원받지 못해 간병지옥, 간병파산 등의 단어도 생겼습니다. 간병인 지원일당은 회사에서 직접 보내주기 때문에 어떤 간병인이 올지 알 수 없어 친절한 간병인인지 업무 능력이 어떤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갱신형이라서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르니 부담이 생기고 가족 간병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48시간 이전에 미리 신청해야 해서 혹 급하게 필요할 때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사람을 구할 필요 없고 인건비 상승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랍니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서 보장받기 때문에 사용한 일수만큼 가입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고 가족 간병도 가능하며 비갱신형으로 일정 기간만 납부하면 나중에 추가 보험료나 인상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만기까지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객님들이 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단점만을 보자면 간병인 지원일당은 갱신형, 간병인 사용일당은 인건비 상승 시 부담. 이 2가지를 장점으로 승화시키자면 사용일당을 체증형과 비갱신형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40대 남자 건강체로 20년 납 90세 만기 2543원, 40대 여자 건강체로 20년 납 90세 만기 2만97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해로 입원 시 요양병원 제외 20만원, 요양병원 10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시 5만원, 질병으로 입원 시 요양병원 제외 20만원, 요양병원 10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시 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180일 이상도 선택할 수 있고 체증형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체증형이란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20년 만기 시
간병인 지원 일당을 2배로 지급하는 걸 말합니다. 간병인 보험은 여러 개 가입하거나 간병을 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를 하는 사례로 실제로 사용한 비용보다 과다 청구를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금감원에서 보험 약관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젊으신 분들도 간병인 보험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당장 필요가 없지만 미리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니즈가 있으시다면 체증형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오늘 준비해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모든 보험에 다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가입해 놓으시면 특히나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실비는 필수로 가입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암, 뇌, 심장의 진단비. 세 번째는 수술비. 네 번째는 치매보험, 재가보험, 간병인 보험 중에서 간병인과 재가보험을 추천드려요. 우리 회사는 32개 보험사를 비교 분석하여 가장 보장이 좋은 보험사를 선택해 드리고 있습니다. 약간의 보험료 차이가 있다면 보험료 청구 시의 편리함과 고객 지원 서비스가 좋은 보험사도 염두에 두어야 되겠죠. 보험료는 매달 변경되므로 무료 상담받고 싶으시면 댓글창에 링크를 눌러주시거나 상담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보험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